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은 그냥 종이에 남는 거고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떠들지 않으면 어느새 그냥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감사원 지적도 있고 또 의원님 지적도 있기 때문에. 네. 안 하실 거 분명하시죠? 예. 네, 그러면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감이니만큼 장관께서 산하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원외교에 대한 핵심이 국회의원이 여기 그 국감을 통해서 질의하는 핵심이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이 관점입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는 아직 평가하기에 이르다 10년 20년 두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솔직하십니까? 아니죠. 자원개발 쪽은 아니죠, 장관님. 지금 이미 이 자원외교 실패의 핵심은 투명하지 않다. 이게 무슨 사우디아라비아나 어떤 자원이 뭐 있는 나라에 무슨 왕정국가 또는 신정국가에서 왕이 결정하고 왕자가 가서 외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른바 이명박 MB 외교의 맹점이 민주적인 검증 결과를 안 거쳤다. 프로세스를 안 밟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혁명 외교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은 투자 판단을 잘못해서 이미 실패가 초래됐고 디폴트에 가 있고 이것이 그냥 방치를 하면은 공격 부채가 곧 국가 부채가 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가 신용도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힌다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냥 10년 20년 두고 보시다가 평가해 주십시오. 아직 평가가 이럽니다. 그렇게 그냥 마사지를 하십니까? 아니죠. 장관님 좀 솔직해 주십시오. 네. 이미 다 보십시오. 가스공사 사장이 엊그저께 여기 나와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거 그냥 방치하면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체 발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체도 결국은 국가 부채로 나중에 전환이 돼서 국민 혈세로 메꿔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물쭈물 그렇게 할 것처럼 답변을 해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가스공사가 연구체 발행하겠다는 것. 네. 산업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지정부 장관도 승인을 해야 될 핵심 주제 아닙니까? 중요한 국민의 부채를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 부분 뭐 보고를 받았고 감사원에서 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 부분 감사원에서 이거는 좀 이 금리가 높다는.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은 그냥 종이에 남는 거고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떠들지 않으면 어느새 그냥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감사원 지적도 있고 또 의원님 지적도 있기 때문에. 네. 안 하실 거 분명하시죠? 예. 네, 그러면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이 뭔지 분명히 아시죠? 절대로 여당 의원님이 좀 봐주는 척 질의를 해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저 같은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질타를 할 겁니다. 예. 네. 장관님, 이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도의 취지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 정말 큰일입니다. 자, 소상공인 전체 숫자가 567만 명인데요. 장관님이 생각하실 때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보호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의사나 또는 변호사나 또는 약사나 세무사나 그런 직종이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국민 정서라든가. 안 맞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자,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일명 노란우산 공제제도가 있어요. 아십니까? 네, 중앙에서 좀 하고 있는 거라. 네,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 제공을 위한 공제제도이죠. 언제부터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사항은 중기청에서 좀 2007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에 전문직 가입자 수 및 비율입니다. 의사, 약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이렇게 9개 전문직 가입자가 무려 22%의 액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네? 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그러면 우리 그 영세 자영업종을 대표하는 이른바 치킨집, 분식집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공제회의 도움이 절실한 이분들은 가입 건수와 부금액 비율이 얼마냐? 네. 0.6%와 0.4%에 지나지 않아요. 네. 제도가 제도 취지대로 안 굴러가고 있죠. 제가... 노란 우산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노란 우산이 제공이 안 되고 황금 우산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이 노란 우산이 가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표를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네, 이거 크게 잘못됐어.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칸막이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회계가 엉망이에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하나의 통장에 몽땅 다 공제회가 한 10개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액수가 예를 들면 한 잔고가 지금 현재 한 411억이 있는데요. 이거 좀 감사하자 그러면 이 돈이 어디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감사받는 그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이 돈이 그 돈입니다. 얼마든지 둘러댈 수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도 크게 나겠죠. 이미 이 공제회 돈이 2조 이상이 적립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머니 10개가 혼용이 되고 있으니까 구멍이 나버리면 이제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중기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 좀 저희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다시 한번 그 제도상으로는 그냥 허용이 돼 있는데요. 지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투명성을 높이도록 그 분리해서 또 운영하는 방안이 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10개의 통장을 한 통장에다가 버무려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라고 따로 명시를 네. 특정을 해드리세요. 예, 그래서 이 회계 감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청장님이 새치기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장관님이 이걸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안 그래도 네. 저도 의원님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네. 하면서 저도 네. 중개청이 또 저희 또 네. 성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장관님께는 좀 더 큰 단위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원전 폐로에 대해서. 자,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국정감사 초반 그 회의 때 이미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가 장부상 충당 부채로만 원전 폐로에 대해서 기당 6천억 상당을 충당하기로 장부상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 현금 적립은 없죠. 그래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나 봤어요. 그랬더니 세계 각국의 폐로기금 현황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국, 스웨덴,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이미 현금을 펀드로 만들어가지고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만 이렇게 충당 부채로 회계 장부상만 기재가 돼 있다 뿐이에요. 그래서 장관님, 이걸 제가 좀 현금 펀딩화 하겠다라고 다른 나라 입법례를 참고해서 대안을 내겠다고 도와주셔야 했더니 장관님이 동의를 하셨죠? 네. 그걸 하겠습니다. 네, 그걸 믿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우리는 너무 적어요. 최근에 미국에서요, 하나의 모델 원전을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폐로 대비 비용을 해봤더니 2003년 달러 기준으로 1조 2천억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2013년에 6천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보다 2배 이상 기술이 발달돼 있습니까? 원전을 비용 절감해서 폐로시키는 그런 선진국입니까? 미국보다 훨씬 더 기술이 압축적입니까? 어차피 폐로 기술 자체는 네. 미국 기술이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든 같은 수준의 기술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국의 그러면 찬이 있을 겁니다. 장관님께서 시원하게 법안에 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1381 인정표준 콜센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인정 제도를 갖다가 알리는 그런 1381 말씀이죠. 네, 누가 예, 지시했습니까? 저희가 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소기업 인정과 기술 표준 네. 절차가 복잡하니까 원스톱으로 좀 해주라 해서 이거 대통령 지시사항이죠. 지상이긴 하지만 또 저희가 또 그런 필요성을 같이 느껴서. 해서 네, 추진한 네. 겁니다. 근데 이거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11.2%의 중소기업만 알고 있어요. 나머지 네. 대다수는 몰라요. 89%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5% 미만입니다. 4.2%. 그런데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주머니 10개가 혼용이 되고 있으니까 구멍이 나버리면 이제 제대로 감시 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예, 저희가 중기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네. 좀 저희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다시 한번 그 제도상으로는 그냥 허용이 돼 있는데요. 지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투명성을 높이도록 그 분리해서 또 운영하는 방안이 또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10개의 통장을 한 통장에다가 버무려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라고 따로 명시를 네. 특정을 해드리세요. 예, 그래서 이 회계 감시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청장님이 새치기 답변을 하셨지만 저는 장관님이 이걸 아셔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지금 안 그래도 네. 저도 의원님 제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네. 하면서 저도 네. 중개청이 또 저희 또 네. 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경져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그 장관님께는 좀 더 큰 단위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원전 폐로에 대해서. 자,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국정감사 초반 그 회의 때 이미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가 장부상 충당 부채로만 원전 폐로에 대해서 기당 6천억 상당을 충분히 여당 의원님이 좀 봐주는 척 질의를 해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또 저 같은 의원님들이 또 그렇게 질타를 할 겁니다. 예. 네. 장관님, 이 지금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도의 취지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자, 소상공인 전체 숫자가 567만 명인데요. 장관님이 생각하실 때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보호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의사나 또는 변호사나 또는 약사나 세무사나 그런 직종이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국민 정서라든가 안 맞죠. 근데 문제가 실제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 일명 노란우산 공제제도가 있어요. 아십니까? 네, 중앙위에서 좀 하고 있는 거라. 네,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 제공을 위한 공제제도이죠. 언제부터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사항은 중기청에서 좀 2007년도부터 하고 예, 예. 있어요. 그런데 모릅니다. 한번 예. 보십시오.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회에 전문직 가입자 수 및 비율입니다. 의사, 약사,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이렇게 9개 전문직 가입자가 무려 21%의 액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네? 이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그러면 우리 그 영세 자영업종을 대표하는 이른바 치킨집, 분식집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 공제회의 도움이 절실한 이분들은 가입 건수와 부금액 비율이 얼마냐? 네. 0.6%와 0.4%에 지나지 네. 않아요. 예. 제도가 제도 취지대로 안 굴러가고 있죠. 제가- 노란우산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노란우산이 제공이 안 되고 황금우산이 필요한 사람한테만 이 노란우산이 가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표를 보니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네, 이거 크게 잘못됐어.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칸막이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회계가 엉망이에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하나의 통장에 몽땅 다 공제회가 한 10개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액수가 예를 들면 한 잔고가 지금 현재 한 411억이 있는데요. 이거 좀 감사하자 그러면 아, 이 돈이 어디 겁니다 이렇게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감사받는 그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이 돈이 그 돈입니다. 얼마든지 둘러댈 수가 있는 거예요. 구멍이 나도 크게 나겠죠. 이미 이 공제회 돈이 2조 이상이 적립이 되어 있고 이것이 그냥 방치를 하면은 공기업 부채가 곧 국가 부채가 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국가 신용도에 심각한 치명상을 입힌다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냥 10년 20년 두고 보시다가 평가해 주십시오. 아직 평가가 이럽니다. 그렇게 그냥 마사지를 하십니까? 아니죠. 장관님 좀 솔직해지십시오. 뭐 네. 이미 다 보십시오. 가스공사 사장이 엊그저께 여기 나와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거 그냥 방치하면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채 발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채도 결국은 국가 부채로 나중에 전환이 돼서 국민 혈세로 메꿔야 되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물쭈물 그렇게 할 것처럼 답변을 해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고 받으셨어요? 가스공사가 연구차 발행하겠다는 것. 네. 산업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지정부 장관도 승인을 해야 될 핵심 주제 아닙니까? 중요한 국민의 부채를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예, 그 부분 뭐 보고를 받았고 감사원에서 네.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 할 알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 부분 감사원에서 이거는 좀 이 금리가 높다는 아니, 거.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은 그냥 종이에 남는 거고,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떠들지 않으면 어물쩍 그냥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감사원 지적도 있고 또 의원님 지적도 있기 때문에 네. 안 하실 거 분명하시죠? 예. 네, 그러면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이 뭔지 분명히 아시죠? 절대, 아니, 그러니까 감사원 지적은 그냥 종이에 남는 거고, 국회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떠들지 않으면 어물쩍 그냥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감사원 지적도 있고 또 의원님 지적도 있기 때문에 네. 안 하실 거 분명하시죠? 예. 네, 그러면 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감이니만큼 장관께서 산하기관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원 외교에 대한 핵심이 국회의원이 여기 그 국감을 통해서 질의하는 핵심이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 이 관점입니까? 그래서 장관께서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10년 20년 두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솔직하십니까? 아니죠. 자원개발 쪽은 아니죠, 장관님. 지금 이미 이 자원외교 실패의 핵심은 투명하지 않다. 이게 무슨 사우디아라비아나 어떤 자원이 뭐 있는 나라에 무슨 왕조국가 또는 신정국가에서 왕이 결정하고 왕자가 가서 외교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른바 이명박 MB 외교의 맹점이 민주적인 검증 결과를 안 거쳤다. 프로세스를 안 밟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른바 형님 외교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은 투자 판단을 잘못해서 이미 실패가 초래됐고 디폴트에